안녕하세요, 리틀 브랜더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인데 신년 계획이나 목표는 세우셨나요? 올해는 전업이든 부업이든 목표 매출을 꼭 달성해 보자고요. 저는 특별한 계획이나 목표를 새로 세우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미 세워둔 목표와 루틴이 저한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죠. 요즘에 구매대행, 위탁 판매, 로켓크로스 같은 단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번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그와 다르게 단골 고객을 이렇게 한 명씩 천천히 모으는 방식을 택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수단으로,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게 진짜로 중요할까요? 아무리 성공 비법을 배워도 모두가 돈을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돈을 버는 본질은 특정 수단이나 방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로켓크로스 하는 분, 무인샵을 운영하는 분, 매장을 열어서 장사하시는 분들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돈을 잘 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들 모두 몇백만 원짜리 강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럼 그 차이는 뭘까요?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시간을 투자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고 계신 분만이 돈을 제대로 벌고 계십니다. 만약에 2024년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또는 시간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고 느껴지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올해는 무조건 시간을 제대로 쓰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문제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모른다. 두 번째,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른다. 예를 들어서 게임에서 퀘스트를 깨야 하는 상황인데 혼자 막 아이템만 겁나 파밍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레벨이 10인데 레벨 30인 보스 몬스터한테 가서 막 덤비는 경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일 처음 해야 될 건 바로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제 채널을 봐주시는 대표님들은 대부분은 초보 대표님들이실 거라고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되게 막막하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 쇼핑몰을 운영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건 상품 등록과 콘텐츠 발행입니다. 이제 이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 더 세부적으로 잘게 쪼개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료 조사라고 적어두기만 하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조사 항목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가 찢을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상품 등록과 콘텐츠 발행 두 개로 나눴고요. 상품 등록부터 한번 쪼개볼까요? 네, 이렇게 상품 등록과 콘텐츠 발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순서대로 한번 찢어봤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상품 등록과 콘텐츠 발행, 보라색이 1뎁스, 그리고 이 파란색이 2뎁스입니다. 전 사실 이 상품 등록인 보라색보다는 이 파란색에 적혀 있는 업무들을 제 캘린더에 적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 시장조사라고 적어도 이 시장조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시장조사보다 더 찢어야 되는 거예요. 더 한번 찢어볼게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시장조사도 이렇게 세 가지로 전 찢었어요. 시즌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즉 상품이 특정 시즌에만 잘 나가는 것이냐 라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 데이터 랩을 통해서 시즌성을 파악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괜찮다면 키워드 도구를 통해서 내가 어느 키워드에 노출시킬 것인지 키워드를 발굴하겠다. 그리고 경쟁사에 가서 경쟁사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서는 어떤 특성을 내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리뷰에서 소비자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조사를 할 것 같아요. 즉, 이 시장조사라는 것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또 한 단계 들어가면은 계속 업무가 찢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조사, 상품 소싱, 기획, 편집, 제작, 등록 모든 단계를 하나씩 찢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찢어볼게요. 자, 이렇게 상품 등록만 해도 초록색 수준, 1번 수준, 2번 수준, 3번 수준만 들어가도 지금 해야 될 일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19개. 19개입니다. 만약에 이 19개 수준에서도 어렵다면 여기서 한 번 더 네 번째 수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19개보다 일이 많아지겠죠? 그렇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쪼개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어떻게 일을 해 나갈지가 눈에 보이시게 될 겁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앤드류 후버만이라는 자기개발 전문가의 말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라고 말했죠.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모호하지 않고 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똑같습니다. 해야 할 일을 아주 세밀하게 쪼개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아셨으면 이제 이 일을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내 능력을 파악하는 메타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뻔하고 모호한 게 아니라요.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PDS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기 파란색은 P, 플랜입니다. 노란색은 D, 두고요. 빨간색은 S, C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렇게 시간이 나열되어 있죠. 그냥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방학 계획표 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한 블럭당 1시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마다 내가 뭘 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24시간이 아니라 7시부터 되어 있는데 저는 아침잠이 너무 많아서요. 7시부터로 일단 가정한 거니까 그걸 감안해서 봐주세요. 아침 7시에 저는 일어나서 아이들 등원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아침을 챙겨줍니다. 그리고 8시 조금 전에 아이를 깨워서 아침을 먹이고 등원을 보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플랜을 한번 세워봤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 뒤에 있는 do와 C의 경우는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do를 채우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기 위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오후 2시 35분이에요. 그러니까 2시 35분 딱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지금 제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오늘 하루 끝까지 이렇게 써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도.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했다고 치고 이제 C를 해보자고요. 계획대로 움직인 건 뭐 특별한 피드백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 부분 광고를 체크하고 인플루언서 계정을 서칭, 그리고 리틀 브랜더 영상을 기획을 했었어야 되는 시간에 리틀 브랜더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왜 이걸 내가 했는지를 생각해서 적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획이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주 영상을 업데이트하지 못한 상황, 업무의 우선순위를 보았을 때 리틀 브랜더 컨텐츠를 하나 더 빠르게 올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 네,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죄송해요. 요렇게. 네. 요런 식으로 내가 왜 이렇게 계획을 지키지 못했는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리틀 브랜더 컨텐츠를 하나 더 올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했다는 거고, 만약에 내가 그냥 게을러서 단순히 그냥 너무 하기 싫어서 쇼츠를 봤다 라는 내용으로 C를 하셨다면 요거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까지 적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쇼츠를 하나 봤는데 벗어나지 못해 시간을 엉뚱한데 써버림 이라는 C를 하셨다면 여기서 끝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쇼츠를 처음 보는 것부터 소거해야 함. 그러면은 휴대폰 감옥을 사서 사용해 볼 계획.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문제에서 놔두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겠다라는 C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요것을 얼마나? 일주일만 하시면은 여러분은 엄청나게 많은 걸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순간부터 1시간 단위로 진짜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내가 뭘 할 건지, 그리고 내가 뭘 했는지를 기록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세하게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스터디언이라는 채널의 신영준 박사님께서 만드신 방법으로 알고 있어요. 바로 PDS, Plan to See, 계획법이라고 합니다. 단순해요.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걸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전 이 방법을 사용하고 난 뒤에 업무의 효율이 진심 300% 이상은 좋아졌다고 확신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내가 어떤 업무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수강하신 대표님들의 이 PDS 계획표들을 제가 계속 봐왔잖아요. 그러면 대표님들마다 같은 업무를 이렇게 배치를 해도 시간을 다르게 쓰시는 게 딱 한눈에 보입니다. 저는 시장 조사를 할 때 1시간 정도면 대부분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 대표님들은 2시간, 3시간, 4시간 넘게 걸리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내가 이 정도 시간이 걸릴지 몰랐다고 말씀하시면서 되게 당황하세요. 이게 바로 더닝크루거 효과 때문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근자감이죠. 내 능력은 그 정도가 아닌데 내 능력이 더 잘할 거라고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PDS를 활용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루 1시간 단위로 기록하면서 내 업무 패턴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딱 일주일만 실천하셔도 큰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더 여유롭고 자유로운 한 해를 보낼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저도 올해는 직장이 아니라 사업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도전을 하고 또 그 도전한 내용을 이 유튜브 통해서 공유 드릴게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